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 개운명리 상담 통합 과정이지요. 오늘은 먼저 그동안에 배운 걸 종합을 해서 함께 풀어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먼저 사례 문제를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 함께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어, 나왔지요. 음, 엄마 사주 또 아들 사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엄마와 아들이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을 에, 표현하기 위해서 발췌해서 봤습니다. 그럼 먼저 어머님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의 사주가 엄마는 무진 일교에 태어났고 올해 66세네요. 그리고 연애는 신축생이면 61년생인가요? 근데 월도 신축이에요. 신축. 요걸 조금 더 해볼까요? 4포인트 정도로. 신축. 자, 무진. 끝에는 신유입니다. 여기 보면 이 사주는 토와 금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사주가 토와 금으로만 되어 있다. 특이한 사주지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토와 금으로만 되어 있는 사주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일까?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나중에 모아서 이론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일단은 사주의 신강신약을 논할 때 보면 이 토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30, 20점, 30점, 또 10점. 그리고 토가 60%, 토가 60%, 토가 몇 프로다고요? 60%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이제 금이 됐죠. 금이 40%인 말하자면 신강사주다. 음. 우리가 신강사주 할 때 이렇게 토가 이렇게 많으면 특히 토가 많은 사람은 생각이 많다 그랬잖아요. 철학적인 사고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집이 강하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시비, 분석 이런 게 강하고 그 다음에 상관이니까 사교에 또 강하잖아요. 이러한 큰 틀을 가지고 우리는 이분의 어떤 성격과 조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분은 토금이 형신이니까 어느 쪽으로 가면 좋으냐면 토금 형신이면 이대로 가면 되겠죠. 토금 형신이면 이제 에, 토생금, 토금 자체 금이 또 두 개가 너무 형신인 경우에 요거는 애매한 사주인데 어쨌든 간에 이 사주는 수와 목으로 가면 좋겠다. 수목으로 가면 좋겠다. 수목으로. 만약에 신강인데 금은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사주가 두 개가 너무 한쪽으로 몰려 있는 그런 관계라서 나머지 오행을 좀 넣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수목이 좋은 사주라 이렇게 보고 뭐또 때에 따라서는 화도 괜찮겠네요. 화도. 음, 화도 없는 사람.
이제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수목, 화가 이렇게 오면은 좋겠는데 화는 오게 되면 화는 오게 되면 화는 토를 채가는 게 좀 재미없습니다. 토를 통해서 좀 문제가 있다. 어, 토를 정해서 문제가 있다. 그냥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 화는 막 예, 이 좋겠다. 그래서 목화가 수와 목이 좋고 화는 토를 새겨서 더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분이 음, 그럼 목이 좋은데 인묘진 처음에 이거는 모군이에요. 수목. 어릴 때 좋았지요. 그래서 삼집제까지는 이렇게 해서 운이 아주 좋은 그때 젊었을 때는 운이 매우 좋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에, 예, 인묘진은 좋았죠. 젊을 때는 그래도 괜찮아 보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화운이 왔으니까 화운은 서로를 너무 생해줘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식성이 많아 재능이 뛰어나고 자식에는 애착이 남달리 많은데 금이 많아서 매우 시비를 잘 가린다. 예. 자식에게 올인함으로 오히려 자식과 갈등을 더 줄 수가 있다. 이런 예, 전망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들 사주만 보겠습니다. 아들 사주는 86년 11월 25일 모시생인데 아들은 조금 키워볼까요? 그러면 조금 키우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거는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아들은 갑진 일주고요. 갑진 일주 양측에 경금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예, 목을 팍팍 때리잖아요. 갑목을 금이 팍팍 때리니까. 근데 갑진은 원래가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어, 토를 재선을 편제를 깔았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어, 여기가 경옵니까? 여기가 오화네요. 오화. 오하니까 갑으로 볼 때 오하는 상관이죠. 상관. 갑진은 갑진은 여기는 이제 갑진은 뭐냐 진토니까 편제가 되네요. 편제. 좀 틀리는 고치겠습니다. 요거는 정인이 맞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평관. 병화는 식신에 해당되나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근데 이 사주는 글자로 가만 보게 되면은 어, 이 사주가 목이 이제 일주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음, 목이 두 개, 화가 두 개입니다. 토가 하나, 금 하나. 전반적으로 골고루 있잖아요. 골고루 있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신의 사주지만 골고루 있기 때문에 어, 성품이 무난하다 이겁니다. 성품은 무난한 사주. 성품이 무난 그렇게 봅니다. 목, 목일, 목일주의 성품은 무난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글씨는 나의 힘을 빼는 수, 목, 화가 매체 나의 힘을 글씨는 나를 도와주는 신약이니까 수가 인성이잖아요. 목은 비급이니까 나와 같은 것이고 화도
양쪽 금이 많으니까 화가 들어오게 되면 금을 좀 녹이면 또 좋겠네요. 예. 흉신을 보면 음, 토와 금이 내한테 매우 아프다. 그래서 이제 모치는, 여기 보면 모치는 수잖아요, 수가요. 어, 수가, 모치는 수가 되지만은, 어, 원래 모치는 이 본, 이 사주에서, 사주상, 이 사람의, 그 사주, 사주상은 모치는 수니까 자기한테 신하니까 좀 되는 것 같아요. 자와 신도 신자 합의되어 있잖아요. 한데 실제 위에 있는 모치는 토금이 사주로 대부분 되어 있어요. 그냥 대부분이 거의 전부 다지. 토금 되어 있으니까 모친은 토금으로 사주가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은 모친이 사람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것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모친은 토금으로 사주가 되어 있다. 아들 사주는 그러면 수목화가 귀신인데 수목화가 귀신이었다 이 말이에요. 수목 귀신인데 가만 보면은 어, 운이 보면은 어릴 때 축은 빼놓고는 임묘진 이 모군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임묘진 모군, 모군, 임묘진 모군이다. 모군은 좋잖아요. 좋은 운이고 위에도 어, 목으로 쭉 흘러가지고 상당히 양호하게 보입니다. 어쨌든 어릴 때부터 운이 좋아서 부모님의 힘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 좋은 일이 많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갈수록 운이 다음에 이제 화운이 이렇게 전개되는데 사실 화가 오게 되면 나 힘을 너무 뺍니다. 여기 길씨는 사실은 수목화라 해놨는데 엄밀히 보면은 화는 한신이 한신. 화는 한신이야. 그래서 한신은 뭐냐면 화가 좋은 경우도 있고 화가 금을 녹이면 좋은 것인데 화가 서로를 정하면 나쁘잖아요. 그치? 한신이다. 이게 좋은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 만약에 여기서 화운이 올 때 사화운이 오면 사화가 티지로 오게 되면 에,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하면은 목까지 벌어지면 지지로 오는 화는 재미가 별로 없네요. 지지화는 재미가 없다.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 지지화는 별로 재미가 없다. 보이나요? 지지화, 화는 밑으로 점목을 하면 목생화되고 화생토하고 화화되니까 화가 적극적으로 내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토와 하온에 조금은 특히 진토온에서 재미가 없었다. 을도 올라가면서 을목이 이게 경금하고 뭐 됩니까? 어, 을목이 경금하고 을경 합이 되잖아요. 합이 되면 좋지 않잖아요. 합치. 그래서 자 을경 금은 나쁘죠. 이거는 분이 된다. 그래서 44 원래가 제5대운 다섯 번째 조계가 1대운, 2대운, 3대운, 4대운, 5대운 제5대운 제5 5대운 제5대운 대운의 그 천간가
신간, 을목이죠. 을목과, 을목과, 원래 사주, 사주 월간, 사주, 우리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사주 월간, 예, 이게 나오네. 사주 월간, 경금, 음, 가, 비어, 을경, 합으로 봐서 나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부터 좋았던 운이 이제 반전해가지고 좀 힘들어진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때 이 흉이 되니까 이 을목운로로부터 해서 내가 많이 이제 힘들어지죠. 그 힘들어지는 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어, 마음이 예, 마음이 이제 예, 여러 가지 번뇌가 많다. 마음이 번뇌가 많으면은 예, 몸도 어, 몸도 아프다. 그렇죠? 몸도 그런 결론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번뇌는 결국 이제 어머니와의 여러 가지 특히 어머니 이 금이 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와의 필연적인 그 관계를 해가지고 힘들게 나타나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어머니 사주를 한번 다시 천천히 이제 분석을 해보면, 어머니 61년 12월 25일 육지생인데, 자, 연애는, 우리가 보다시피, 예, 신축년, 에, 신, 신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신축, 무축이래, 무축이란 말이 없는데, 뭐, 엄마가 잘못되어 있네. 신축입니다. 신축. 신축. 그렇죠? 신축년, 신축을, 신유시. 그래서 자주 분포로 보면 아까 말한 대로 토금으로 되어 있어 극단적인 토금 돼가지고 예, 어떻습니까? 가족으로 토금 되면 매우 중요한 가족라고 되어 있죠. 뭘까? 그 진토까지 깔고 있어가지고 매우 시원한 사주다. 성격은 무토의 본질은 원래가 무토는 큰 산입니다. 장점으로는 무토가 책임감, 의리, 인내력, 안정감, 보호 본능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완고하다. 고집이 완고하다. 그래서 이제 이 사주는 엄마 사주는 토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상관격이라고 볼 수 있죠. 상관격. 예, 신, 신, 무, 여기도 무가 되겠네. 오늘 엄마가 신이 의 세 개네요. 신금이 세 개다. 엄마가 신금이 세 개야. 신금이 신축 되어 있고, 음, 신금이 세 개입니다. 자, 여기 하나, 이거 신금은 고쳐야 되겠네. 신신. 그러니까 신금이 세 개니까 한마디로 신금이 세 개고 밑에가 또 어디 돼 있어요. 보면은 유도 마찬가지지만 축도 신금이 신금이 하나 들어있어요. 여기 어때? 자, 신금 들어있고 진금 들어있고 진금 유도 진금이잖아요. 신금이 엄청 많잖아요. 신금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자, 신금이 지장간까지 포함해서 진금 몇 개일까? 자, 그래서 지장간까지 치면은 까지 포함하면은 신금이 모두 몇 개요? 6개가 됩니다. 엄청 많지요. 신금은 여러분들 뭡니까? 현징살이죠. 현징살.
음. 있는 사람 말을 할 때 굉장히 날카롭게 그리고 팍 찔러버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가슴에 많이 상실을 받잖아요. 특히 감목 경우에는 감목이 아들 감목이잖아요. 감목한테는 신금이 칼로 막 나누지라는 거야. 그 애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게 했죠. 같이만 있어도 힘든다 이런 겁니다. 자, 현침살이 있으니까 또 보다 상관이야. 그 상관이 얼마나 말을 갖다가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그냥 아주 한마디로 날카롭게 직설적으로 직설적으로 날카롭게 뭐 우리 옳은 말이라도 막 그렇게 하면 듣는 사람은 가슴에 상처가 팍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성품을 가진 것이 상관계인데 직업적성으로서는 뭐 좋은 그리고 직업적성으로서는 뭐 이 토금 구조가 회계, 재무, 관리, 뭐 교육, 부동산, 식품 관리 다양하게 적용되죠. 그래서 이렇게 적합 분야도 있고 상담이나 종교나 철학 쪽에도 관심 예, 여러 가지 열려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기시는 수와 목이 맞고 토금이 가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12운성을 배웠는데 12운성과의 그 대비를 비교해 보면 예, 무진 무토일주 일지가 진토잖아요. 진은 우리 관대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대에 해당되게 원래가 무토가 강한데다가 관대 자리에 앉아 있으니 자존심과 사회성 그리고 체면, 뭐 지도력이 매우 강하다. 야, 겉으로 당당하고 내가 책임질게 하는 의식이 강하다. 자, 12신사를 보면 신축 했잖아요. 축은 알다시피 뭐였습니까? 축은 어, 화개살, 화개살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원래가 에, 신축이 돼 있잖아요. 신축이 돼 있으니까 여기가 화개. 그리고 유가 뭐예요? 유가 장성살이 되겠죠. 그렇게 신사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진토는 월살에 해당합니다. 진토가 월살에 해당합니다. 살. 에, 왜가 진토가 월살에 해당합니다. 월살. 쪽으로 빼버리면 하나 좀 여유가 생기겠네. 지우개는 좀 여기다가 진토는 월살, 월살. 진토가 이건 장성. 이거는 월살. 뭐 이건 당연하게 이거는 화개죠, 화개살. 화개, 화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 그래서 어머니 사주는 분석을 해보면 좀 전에 저희 토금이 강한 사주로서 매우 중요한 사주로서 성격은 책임감이 강하고 인내력 또 안정감 보호 본능이 있고 단점으로서는 고집과 왕과 말을 거부한다. 감각격으로서 자도선택 상한이 강하죠. 따라서 말이 직설적이고 어, 옳고 그름이 분명하게 하고 비판 정신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현침살이 엄청 강하지요. 현침살이. 현침살이 뭐 6개에서 대단하잖아요. 자, 지급구조 얘기했고 이제 용신도 얘기했는데 12운성 하다 말았네요. 12운성은 관대는 뭐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이 무면서 도시에 볼살이면서 관대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내가 강한 사람이지요. 월살은 막 칼 돌리는 사람이잖아요. 예, 헐떡벌떡 뛰고, 예, 무슨 말하는 거 알지요? 예, 무녀들이 헐떡벌떡 뛰고 칼 돌리는, 예, 그게 월살이라. 굉장히 강한 사주다. 어쨌든,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이 강하고, 12신달로서는, 예, 이런 말을 합니다. 결국은 장성살이 지도력, 승부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월살의 특징은 걱정도 많고, 생각도 많고, 마음고생이 많아요. 월살이. 근데, 너무나 그것이 뭐라고? 무진이잖아, 무진. 그리고, 12운송으로서는 대가 되었으니까 엄청 강하잖아. 그럼 뭡니까? 내가 평생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 집에 대장이 대장. 실제 생활도 강하고, 뭐, 남편도 왜, 뭐로 제어합니까? 식상이 강하니까 남편이 쪽을 못 쓰잖아요. 간이 쪽을 못 쓰잖아. 금에서 관은 목인데 목이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자식도 말하자면 자식한테 올인을 하지만 자식은 죽을 맛이야. 왜? 엄마가 금이고 자기는 뭐였어요? 목이니까 죽을 맛이 있죠. 그렇죠. 자, 아들 사주를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아들은 에, 병인월, 경자월, 갑진일, 갑진일, 경우시단 말이야. 그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네. 이거는 좀 이해돼요. 음. 그런데 이 사주가 신약이라 했잖아요. 신약 간목이 겨울에 태어났어요. 신약 간목인데 겨울 태어났는데 금이 매우 강해요. 금수가 강한 차잖아요. 그래서 이 사주는 대단히 차기 때문에 어떻게 나가야 되냐 하면은 아, 차지만은 신약한 사주다. 신약하기 때문에 이 수가 도움이 되고 신약하기 때문에 목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화가 이게 많네요. 금수지기를 했지만은 목화가 화가 두 개나 있네. 이 경우는 간모 겨울철 태어나도 큰 문제 없다. 왜냐면 화가 이렇게 두 개나 있잖아요. 태양이 하늘도 있고 땅에도 있으니까. 음, 그렇게 춥지는 않다. 그럼 뭐야? 원래대로 자와 목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겨울철도 아무라도 화가 두 개나 있어요. 하늘도 있고. 그래서 크게 화가 필요가 없다. 자, 그리고 12운성으로서는 이 무토 기준으로 아들 사주가 밑에 있는 아들 사주를 봅니다. 아들 사주. 음. 아들은 성격이 감목이고 장점은 정의감이 있고 정직하고 창조적 이고 책임감이 있는데 단점이 예민합니다. 특히 살이 들어오면 아예 예민합니다. 주변에 도대체 아들 사주가 가장 어려움이고 지금 보면은 양쪽에 이 큰 칼이 두 개나 있어요. 큰 칼이 두 개 있는데 작은 칼이 자꾸 들어오면 죽을 맛이겠지. 네, 그 말입니다. 작은 칼로가 많이 가지고서 엄마가 여섯 개나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엄마가 돼서 너무 힘든다. 아들이 12운성은 간목 기준으로 쥐는 쇠에다. 여러분, 지난번 배울 때 유튜브도 채는 뭐라 그랬어요? 이제 전환기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 일간 자체가 전환기에 있는 것처럼 쇠의 특징은 조심성, 현실 감각이 중요하고 신중하고 아들은 그런 편이다. 자신감도 자신감이 부족하고 우유부단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갑진일주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좀 독립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그런 점도 사실 없지가 독립 독립적인 그런 생각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시장하니까 독립을 하기는 쉽지는 않지요. 근데 마음속에는 독립하고 싶은 욕구가 왜 갑진이기 때문에 갑진은 원래가 씩씩한 거예요. 편지를 갈라서.
자, 아들의 12구성을 보면 연지에는 인이 있고, 어, 예, 그렇게 1년생에서 볼 때 일지가 진토는 화개살입니다. 화개살 특징이 뭔가 하면, 예, 예술성, 철학성, 종교성, 도덕성. 그래서 실제로는 이분이, 예, 우리 자기한테 그게 나쁘지 않잖아요. 그게 좋다고 볼 수 없지만, 그게 나쁘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시지오화가 장성살이면 장성살입니다. 음, 시지오화가, 예, 장성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가 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 불 가지고 사용하는 거, 예, 해서 하게 되면, 불로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하게 되면은, 예, 어른대로, 어, 자기, 밥 먹을 수 있게. 불이 뭐냐면 식상이잖아, 그죠? 목재가. 불로 가지고 하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아들은 화개살인데 일지가, 예, 화개살, 특징이 예술성, 철학성, 종교성인데, 요리도 쉴때 요리나 음식이 창작 같은 이런 퓨전, 이런 음식, 좀 특수한 거. 그냥 보통 먹는 게 아니라, 퓨전 음식이나 이런 특수하고 예술성과 관계되는 이런 음식들은 따라서, 오화 장성살인데, 내면 약하지만 자존심은 굉장히 강합니다. 이분이 원래가 내면은 약하지만 자존심은 독립심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엄마가 막 잔소리 하지만 한편은 엄마를 벗어나고 싶은 욕구도. 자, 모작공을 보면, 그런데 실제 모작공을 보면 희한하게 아들은 원래는 엄마를, 무토가 엄마고 아들은 목이잖아요. 그게 원래는 무토가 아들이 엄마를 극하는 형태라. 목극토. 그렇지만 엄마가 극당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엄청 토가 강한 사람이 오히려 토가 강해서 목을 제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힘들겠죠. 원래는 목국도 해야 되는데 엄마가 화가 너무 많으니까, 약한 것이 강한 것을 건드리면, 부러지잖아요. 그런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 내 엄마는 이렇게 하는데 내 모든 걸 걸어서 너를 위해 희생했다. 이렇게 엄마 이렇게 합니다. 엄마는, 아들은, 근데 엄마 나를 이해하지 못해. 엄마는 내한테 사상권 이래라 저래라 막 하는데 그게 나한테는 수가 돼가 막 나는 내 몸을 막 그냥 난도질을 해. 난 엄마하고 같이 있으면 해도 있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해서 이제 엄마한테 말하자면 반말하는 거예요. 엄마는 또 말하는 것이 또 그냥 얘기를 합니까? 엄청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편집사에서 나와서 상대를 그냥 봐주지 않잖아요. 그 아들은 상처를 엄청 받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아들은 감목신약인데 어머니 충고가 아들에게는 좋게 들린 게 아니라 비판, 간섭, 압박으로 막 들리기 쉽다. 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에 심리 상담 분석을 해보면은 어머니는 통제하는 것을 이제 신뢰로 바꿔야 됩니다. 통제하지 말고 아들 좀 믿어줘라. 이제는 다 컸잖나. 이런 식으로. 상간 과다는 토금 과다는 상간이 과다면서 실제 구석이 토금 과다였잖아요. 이건 지적 충고 극적으로 표현되는 방식입니다. 이제 극적 좀 하지 말고 믿어줘라. 누구를 아들 좀 믿어줘라. 그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필요한 것이 충고보다는 인정. 상대를 인정해줘란 말이에요. 아들은 뭐냐면 하고 싶은 자기가 약하지만 독립하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아들은 의존을 하고, 의존하는 관계에서 자기가 더 자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의존하면 할수록 자기는 상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이 또 신약하고 화기살이 되기 때문에 세계의 심리 구조는 실패 경험 후에 자신감을 매우 잃기 쉽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다가 엄마가 또 인정해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좀 잘못했다 해가지고 엄마가 막 자신을 나무라고 막 이래 버리면 이 사람은 안 그래도 쇠지 심리 구조에 약한 신약사주가 일어설 수 없는 되게 마음이 마음이 아프고 몸도 아플 그런 상황이다. 따라서 이런 사람한테는 작은 성공 경험을 반복적으로 쌓는 게 중요하지만 작은 것에도 칭찬해주는 조그마하게 잘하면 참 잘했네 하고 칭찬을 할 필요가 있다. 종합 결론을 보면 이 모자는 인연이 매우 깊은 관계입니다. 어머니는 관대지의 무토로서 아까 무진이었잖아요. 경기가 무진은 대거든 대. 관대지로서 무토로서 보호자 역할도 하고 지도자 역할이 강합니다. 아들은 쇠지 있어요. 쇠지 갑진이었죠. 쇠지 있어가지고 약하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고 또 성장을 해야 될 유형입니다. 갈등 원인은 한마디로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표현 방식의 문제입니다. 특히 현짐살, 6개나 되는 거지, 현짐살. 어머니는 사랑을 관리와 책임으로 표현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머니는 자기 사랑을 관리와 책임으로 표현을 하고, 아들은 어머니 사랑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상담적으로 어머니는 충고를 30%만 줄이고, 나머지는 인정하고 아이를 칭찬해줘라. 시대가 다 주고. 아들은 어머니의 충고 속에 담긴 사랑을 좀 느끼고, 그리고, 분리해서, 어머니 충고가 나한테는 충고라면 보지 말고, 그 속에 엄마의 사랑이 많으면 나를 이렇게 충고할까. 그렇게 좀 이해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모자 관계가 치유되는 열쇠가 생기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좀, 상담이 좀 고급스럽지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그 어머니한테 이 얘기를 아들한테 있으면 아들한테는 어머니가 충고하고 강선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얼마나 이 모든 사랑을 담가서 하는 어머니 사랑이 있죠. 인정해 주지 되지 않겠냐 하는 그 생각. 어머니는 충고를 좀 드리고 그 말하는 방식도 심술이 가득하니까 너무 직설적으로 상대의 가슴을 파서 휘젓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두 분 다 명상을 통해서 좀 이렇게 어머니는 마음을 순화시키고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배우고 공부라. 아들은 받아들이는 것. 어머니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아량을 갖는 마음을 가정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첫 시간에 사례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괜찮았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제가 찍었다가 아, 이제 에, 이론 지금 현재 금수지요. 금수나 또는 식 비극과 식상이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그런 공부를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